어서 오세요, 의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JTBC 오신 거 환영합니다. 셋, 둘, 하나.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혜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TBC 인사이트 채널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도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인사말.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저희가 현안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공수처가 어떻게 굴러갈지도 아직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 이것까지 다 이 중수청이라는 데로 넘기고 검찰은 말 그대로 기소하고 공소만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지금 이제 중수청을 만들다는 것이 검찰을 완전히 이제 껍데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여권에서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 독일도 그렇게 한다, 뭐 일본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아베 신조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일본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검찰에서 뉴욕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요. 이렇게 선진국들 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인데 결국 목적은 뭐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뺏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중수청지 뭐 이런 뭐를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수사 인력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지금 공수처도 선별해서 뽑잖아요. 뽑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뽑을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력을 다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 가령 민변 출신 이런 사람들 뽑겠지. 우리법 연구회 이런 출신들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다 이제 그렇게 인재를 선별해서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덮어버려요. 우려를 하시. 네, 대박. 수사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는 덮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 같은 사람들로 앉히자. 라는 계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수청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 김기현 의원께서 직접 당사자이신 그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기소가 된 사람이 이런 중수청 설립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황당하죠. 요즘 하도 이게 황당한 일이 많고 비상식이 그냥 횡행하고 있어서 뭐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개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죄 지은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죄 지은 사람이 수사하는 검사한테 도리지 처벌하겠다고 큰 소리 친단 말이죠. 우리나라 검찰은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 공동 발의한 사람 중에 최강욱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하는 국회의원 있죠. 최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황운하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지금도 수사하는 사안들이 더 있습니다. 이미 재판 받아가서 얼마 전에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이 있고요. 검찰의 폭주를 또 재판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아직 수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그 수사기구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데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본인도 아마 그걸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수사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수사관으로 넣어놓으면 이제 다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도둑 잡는 수사관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을 해라. 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사실 좀 그것에 아랑곳 없이 계속 빠르게 하자라고 하고 있다. 이게 뭐 임기 말에 당정청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해석에 공감하지 않고요. 네. 네.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조절을 쇼하고 있는 겁니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책임은 벗어나고 네. 그리고 좀 책임지는 건 당으로 떠넘겨서 초선 의원들에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거짓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뿐 아닙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결이죠. 그러니까 이번 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부하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자신이 생색낼 때에서는 자기가 생색내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여당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말을 어기고 막 그렇지 속도를 않다는 겁니다. 예.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짐짓 이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저는 말씀이신 당연히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관 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할 때 이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걸 반려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 맡고 계신데 그 1인 시위 하실 때 이 피켓 들고 하셨었잖아요. 했죠, 예. 그거를 저희가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피켓인가?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계속 그 릴레이 시위하시는 의원님들이 이 동일한 거 들고 하시나요? 아니면 비슷한 건데요. 네. 조금씩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저희들이 그 시안을 가지고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었던 거는 요걸 들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진상이 있나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분명히 뒷거래로 해서 탄핵 문제를 가지고서 뭐 여권청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서 암묵적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 5월 22일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20대 국회는 해산 당시였고 21대 국회는 시작도 안 했던 5월 22일에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적도 없으니까요.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결국 물 밑에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 밑에서 네.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을 했다는 거죠. 일부 의원이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선의 한두 명 정도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고서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자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파워그룹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5월 22일에 임성근 부장한테 당신 탄핵 논의가 되어 있으니까 탄핵 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표 수리 안 돼라고 했다고 하는 그 하루 전날 5월 21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다른 무슨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5월 22일에 또 만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5월 20일 오후에 임성근 부장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탄핵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되니까 당신 사표 수리 못했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정황상 그렇다. 그렇습니다. 뭐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명백한 증거는 조사하면 나옵니다. 수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수사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의원님 판사 출신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데 판사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정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이 김영수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그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거짓 해명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한 답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선 법관들이 좀 드글드글 끓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과문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 보고서 기가 막혔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1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왜 그렇게 결혼했는지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 원래 이제 고무신 이렇게 바꿔신죠? 저기 판거사 되고 난 다음에 바꿔신는 지금 그 스토리 얘기하시는 그런데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건데요.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시더니 말씀하시길 왜 그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판사를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판사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고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리고 하는 게 판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여성하고 13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고 내가 약속 위반이 되는 것이, 나는 그럼 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결혼하라고 성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판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거짓말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거짓말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됐다는데 지금. 사실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저는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네. 뒤편에 그때 뭐 유별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은요? 심통치 않았습니다. 신통치 않았는데 판사가 되셨다고요? 운이 좋았죠.